10월 둘째 주 목요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한은에서 5개월째 기준금리 동결하였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오늘 옵션 만기 1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시장 내 변동성 꼭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 하루 휴장을 하는 동안 글로벌 증시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 뭐니 해도 미국 정책 이슈 계속 지지부진한 채 열흘째 지금 계속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의 보호주의,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일단 우리 시장 내 그리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옐런 여는 부의장에 대한 의장 지명 부분, 일단은 글로벌 증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을 일단은 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죠. 그 하향 조정 그리고 옐런 부의장의 의장 지명 부분, 이런 전반적인 부분, 이 한 4가지 정도 이슈를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가지고요. 선후 신박이다라는 그런 얘기로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진국에는 후한 경제, 신흥국에는 조금은 좀 박한. 과거,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이제 그 경제 중심이 앞으로 서양 중심에서 동양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나온 지가 불과 채 한 7, 8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무게중심 뭐니 해도 중국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GDP 규모가 16조 5천억 정도, 5천억 달러 정도. 그리고 중국의 GDP 규모가 약 한 8조 9천억 달러 정도. 이미 중국이 과거 7, 8년 전에 비해서 상당 부분 미국을 지금 쫓아가고 있고 조만간 이 부분 따라잡힐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근데 하지만요, 시장은 이제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왔다가 다시 무게중심이 동양에서 서양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선진국에 조금은 더 후하고 신흥국에는 조금은 좀 박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 역시도 아무래도 미국을 비롯한 유럽을 비롯한 선진 경기에 조금은 더 밀접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 아무래도 외국인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러한 증시 상황 속에서는 외국인 중심의 시장 전개, 그렇다면 선진 증시 그리고 선진 경제에 조금은 더 밀접한 방향성 보일 가능성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한 가지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런 의장, 이제 그 의장 지명이 됐죠. 상원 비준 2명이 민주당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소간 좀 긍정적일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 해도 고용과 소비에 다시금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버냉키 의장의 어떤 그 계속되는 버냉키 의장의 기본적인 생각, 컨셉들 자체가 지속되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재정정책 관련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요. 크게 이제 경제정책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의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재정정책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돌뿌리를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미국의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인해서 재정정책이 원활하게 지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음 장 좀 넘겨주시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IMF로 하여금 세계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서 이제 그 0.3에서 0.2% 정도 하락하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3.6%로 하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올해는 그대로였고요. 내년 3.9%에서 3.7%, 0.2%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하는, 약간은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어떤 경제 전망치를 우리가 바로 받아보았습니다. 문제는요, 신흥국 그리고 선진국 간의 괴리가 좀 벌어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제 전망치는 그대로 그냥 두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신흥국의 경제 전망치는 0.5%에서 0.4% 정도 하향 조정하는 상황. 아무래도 선진국 시장에 조금은 더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눈을 돌리고 있는,
중심축 자체가 선진 경기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향후 1, 2년간 그런 상황들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점을 하나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후 신박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바로 환율 시장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달러화의 약세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신흥국 통화의 약세가 여전히 아직도 약세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결국에는요 유로존의 유로화가 상당 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1.2달러에 머물렀던 유로화 어느새 1.35달러까지 절상의 폭이 상당 부분 그 속도도 상당 부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 꼭 눈치주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결국 어떤 방향으로 쏠릴까 이 큰 그림 속에서 고민을 해본다면 미국 통화정책은 안정적일 것이고 그다음에 달러 약세는 통화정책의 안정 속에서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펀더멘탈 그리고 경제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유로존에 쏠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단 한 가지 걸림돌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서 최소한의 실적만 시장 기대치에 부응하는 정도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정도의 실적만 내준다면 유로존 경제와 관련된 업종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지금 현재 펀더멘탈과 현재 세계적인 전체적인 경제 전망치의 수정치 이런 부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승용의 오늘장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